예, 그 선구자 방송에서 엽서 보내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네. 예, 선구자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구자 TV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렇죠? 그다음에 네, 손상대 우리 태극기 집회 사회자 이 세 분에게 참 이 참 차가운 겨울 감옥에 계신 이 세 분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엽서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네, 참신한, 참신하다. 한편으로 너무 애잔한 느낌을 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이런 발상을 하신 게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세 분에게 지금 직접 가서 이제 면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세 분에게 전하고 싶은 참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엽서로 적어서 보내자는 운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가슴 한쪽이 참 너무 애잔하고 정말 애잔하다는 표현도 부족한데 참 하다가 참 그분들이 그렇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됐느냐. 참 하여튼 참 통탄할 일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대변인님은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하고는 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대통령님과 우리 그 손상대 사회자님하고는 또 이렇게 좀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또 뭐 이런 그 관계가 또 있던 분들 아닙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그 어, 엊그저께의 네네. 칼럼, 윤창중, 칼럼, 네. TV 칼럼에서 예, 말씀 예. 언급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름 석자가 잊혀지고 있다고요. 라는 제하에 그 네. 칼럼을 해 주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도 우리 네. 많은 국민들이 네. 박근혜 네. 대통령 이름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 그럼요. 그런 그럼요.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참 대한민국이 참 너무나 가혹한 대접을 한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역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적질을 한 것도 아닌데 헌법에서는 역적과 이적질을 한 경우만 어, 탄핵을 한다던가 형사 소출을 하게 돼 있는데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그리고 원칙 모조리 다 무시한 상태에서 참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탄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도 끝나지도 않았고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전입니다만 지난해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 탄핵을 당하게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회에서 가장 난폭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에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씌워가지고 신문 쪼가리, 신문에 난 조작, 왜곡, 허위 보도를 모아가지고 명색이 입법부라는 국회에서 그걸 죄목으로 삼아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청와대에서 참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닥달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 모조리
종편, 뭐 말할 것도 없고 KBS, MBC, SBS, 조선일보, 명색이 보수 우파 신문이라 하는 조선일보, 통화일보, 뭐 중앙일보 말할 것 없이 말이죠. 모든 신문, 방송, 인터넷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더니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한 참 대한민국 현대 정치 사회에서 가장 난폭하고 참 우울한 암울한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 무효, 원천 무효, 인민재판이다라고 참 들고 일어섰던 그 태극기 시민들이 그 예컨대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참 억지로 불법적으로 사실상 제명한 거죠. 축출을 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민들, 태극기 시민들, 국가 중심 세력들의 그 심장 속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 석자가 지금 남아있다. 이 참 엄동설안의 겨울 속에서도 얼마 전에 국본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석방을 촉구하는 그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고 또 손상대 사회자에 대한 그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쓰기 위해서 참 강원도 홍천에서부터 그 배추를 가져다가 참 김장을 담아서 그 판돈으로 참 보태 쓰겠다는 그런 눈물겨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참 역사는 결국 그런 소수에 의해서 이어지고 발아잡혀지는 거니까 말이죠. 결코 우리 태극기 시민들 보수 우파죠. 참 보수 우파 중에 보수 우파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절망하거나 낙마하거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아침 오전에도 대구에 그동안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나오셨던 어르신인데요. 네. 한 60 중반쯤 되셨다고 그러시면서 예. 저희 그 선구자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엽서 보내기 운동 그 내용을 영상을 보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엽서를 10세트나 주문을 하시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네. 이재영 부회장이나 손상대 사회자님들이 그 죄가 없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 안타까워하면서 막 그냥 울먹울먹 하시는 그런 네. 통화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변인님은 저기 그 손상대 사회자님에 대한 그 면회를 한번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죠. 예. 가서 직접 그렇게 뵙고 하신 그런 그 근황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국민들이 좀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떻던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였기 때문에 네. 저의 심정은 정말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 못지않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참 마음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훨씬 전이죠. 작년 10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기가 시련이 시작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광장으로 거리로 나오자라고 사실은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미력하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의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상대 사회자는 제가 작년에 12월 3일로 기억됩니다만, 제가 사실은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글을 쓰고 뭐 정치 담당 논설위원, 정치부장, 뭐 정치부 기자 이런 걸 하면서, 또 때로는 또 청와대 대변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은 그 책상 물림이었지, 광장이나 거리에 열리는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3일 날 지금 국본 사무총장이신 그 민중홍 사무총장이 저한테 하여튼 끈질기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12월 3일 날 동대문 그 DDP 광장에서 참 제 생애에서 첫 번째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치 그런 광장에서 연설 경험은 전혀 없던 사람인데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그때 연설을 했어요. 예, 저도 기억이 그래가지고, 납니다. 그때. 네네. 그래가지고 참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연설을 했는지 말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에 제 이름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그 손상대 사회자입니다. 이거 네. 목소리가. 네, 잠깐만요. 네네네. 네. 감기가 걸리셨나 봐요. 거기 국본 거기 하남에 다녀오셔서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때.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네. 결코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때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시간 좀 서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원래 할 일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예. 근데 얘기를 계속 하자면, 예. 그 손상대 사회자께서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 일생 일대에 네. 처음으로 제가 그 광장 연설에 데뷔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인데, 여러분이 너무도 보고 싶어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좌익들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희생이 되신 분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좌익들에게 희생양이 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을 그 손상대 사회자하고 또 여자분이 있죠. 최영숙. 예, 최영숙, 예, 사회자. 예. 그 두 분이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런 장면도 제가 나중에 봤습니다만, 네. 저는 그때 소위 말하는 3년간의 참 참혹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제가 은둔 집거를 한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연설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그걸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손상대 사회자가 무슨 군중을 선동했다는, 네네. 그분이 선동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동을 해서 무슨 인명의 그 살상, 인명 피해를 입게 할 분은 절대 아닌데,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그렇게 됐기에 참 2년형을 받게 되는 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게 참 도저히 이게 막 무슨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이죠.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정치 보복을 지금 이 문재인 공화국이 지금 7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참 손상대라는 분이라는 것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소에 가서 제가 뭐 목사님이나 스님은 아닙니다만 참 제가 숙연한 마음으로 그 인간이 그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없다. 그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시련을 잘 견뎌서 다시 나와서 우리 함께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손상대 사회자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제가 뭐 일면시하게 봐도 먼 거리에서는 보고 뭐 있겠습니다만 그 참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뇌물이라는 것은 그게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무슨 비밀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무슨 금고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게 뇌물이 되는 거지. 전혀 뇌물로서 성립할 수 없는 그 죄목을 무려 3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몰아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게 어떻게 참 이게 이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수치예요. 절대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이 무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앞서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절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셀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예, 우리 그 국민들이 지금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정서와 그리고 또 네. 정직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뾰족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다들 네. 그냥 한숨만 쉬면서 마음 아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그 엽서 보내기,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네. 또 그분들에게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안에 계시면서 또 이런 그 글들 또 바깥의 소식을 뭐 세세히 그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태극기 집회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부분들도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네. 그런 소식들도 이렇게 접하시면서 잠시나마 어떤 그 우리 그 국민들과 엽서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네. 그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그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과 아직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네. 대변인님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아직 이제 엽서를 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참 작은 정성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정성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그 박근혜 대통령, 손상대 사회자,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언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는 지금 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문재인 정권 참으로 참 잔혹한 좌파 정권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참 대표적인 경우 그 케이스가 바로 요 세 분을 지금 감옥에 지금 가둬두고 있는 거죠.
무슨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참 그야말로 0.0001% 되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지금 감옥 속에 가둬놓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의 인권 탄압, 인권 말살이야말로 정말 규탄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께서 엽서를 좀 보내주신다면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안에서, 참, 그, 시름을 앓고 계실 그런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50이 채 안 되신 연령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유,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지금 나와서 할 일이 많고, 지금 국가 네. 경제가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뭐 상징적으로 참 이른바 대한민국 좌파, 친북, 종북 세력이 상징적으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 대상이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삼성이고, 또 정치 지도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삼성이라는 기업의 사실상 지금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자신들은 한풀이를 한 거죠. 네, 내가 볼 때는 네. 완전히 뭐 삼성에 대한 한풀이, 삼성에 대한 정신적 보복을 가한 것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을 감옥에 보낸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자기들은 참 기뻐하고 축하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삼성이 얼마만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저는 정의하는 거지요. 네. 네, 대한민국이 망하라고 매일매일 고사를 지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북 세력, 좌파, 친북 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 대한민국 최고 국가 정보기관장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도 말이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지금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때려가지고 형무소에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의 국정원장, 원세훈 원장,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의 그 국정원장들, 뭐 모조리 그냥 감옥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지금 저렇게 완전히 매장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는 말이죠. 언젠가 그 정의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극기 시민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까지 발전시키고 참 지금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결코 실망하지 말자. 네. 역사 속에서 진실은 항상 어둠을 뚫고 고개를 들어서 일어서게 돼 있다. 이것도 우리가 믿자 말이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대한문 광장에서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마 기네스북에도 이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거지, 지금까지 오른 것만 해도,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가 열린 것만 해도
사실은 참 굉장한 거죠. 네. 보수 우파가 살아있다. 네. 참 과거와는 달리 살아있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 불행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참 가장 불행한 사건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보수 우파의 그 대각성을 가져왔다는 면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참 신이 인간에게 시련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련과 함께 또 선물도 또 하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엽서를 통해서 우리 그 세 분이 네.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힘을 또 네. 이렇게 얻을 수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 엽서를 보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그 내용이 이제 쓰여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내용들을 좀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선구자 방송으로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국에서 이제 그 사연들이 지금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선구자 방송으로. 예.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그 속에 그 내용들이 거기에 쓰여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결집하는 네. 계기도 또 되지 않겠나 해서 네. 후속적으로 그런 계획까지 지금 선구자 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대변인님은 예. 그 세 분에게 뭐 면회는 갔을지언정 우리 손 사회자님한테는 면회를 다녀오셨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또 가서 면회를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엽서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한번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아, 그러셔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하죠. 당연히 예. 해야 되니까. 예. 당연히 하겠다는 생각이니까 지금 아, 이제 선구자 TV하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 예. 우리 황진모 대표님께서 많이 좀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믿고서 네. 예, 우리 윤 대표님께서 또 칼럼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선도하는 그런 네. 그 역할을 하시고 또 그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쨌든 자주 그 현장에 태극기 집회 현장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대면도 하시면서 일일이 또 그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그 표정이나 이런 것이 어떤 그 가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또 이렇게 그 진심으로 와닿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윤 대표님에 대해서. 네. 어쨌든 이번 그 엽서 보내기 운동을 적극 또 지지해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또 엽서를 쓰시게 되면은 사진을 좀 찍으셔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또 그 세세한 주소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 내보낼 때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 그런 거는 저 개의치 마시고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 죄 없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재용 부회장 2017년 2월 17일 구속, 손상대 사회자 2017년 5월 25일 구속. 구속된 지 짧게는 손상대 사회자가 7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9개월, 이재용 부회장이 10개월간 수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식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느 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엽서 보내기 운동을 선구자 방송이 하고자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우리들의 영웅이신 이분들에게 365일 매일같이 엽서 보내기 운동을 통해 모든 애국 국민들의 엽서를 받아 읽으시면서 수감 생활과 재판을 받으면서 겪는 괴로움과 시름을 잊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직접 찾아가 뵙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엽서와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시고 미주알, 고주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전하십시오. 멀지 않은 훗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엽서를 통해 크게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노라는 소회를 들을 수 있는 날에 이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엽서는 1차적으로 총 9종을 제작하여 보급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4종과 이재용 부회장 관련 1종, 손상대 사회자 관련 2종,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종, 도합 9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그리고 신년과 구정은 물론 늘 매일같이 엽서 보내기를 통해 수감 생활을 하시는 우리들의 영웅들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 원에 보급을 하면서 우편 택배비 발송비 포함 선구자 방송 후원 기금으로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은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후면에 받을 분의 수신자 주소와 수감자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호칭을 자유롭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엽서 2종은 후면에 수용자 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3분 중 한 분의 수용자 번호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엽서를 이용할 시에는 수용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님 503, 이재용 부회장 192, 손상대 사회자 92번으로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후면의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작성을 하신 후 우체국에 가셔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접수하시면 여러분들의 귀한 격려의 말씀을 세 분이 읽으시면서 위로와 힘을 내시게 될 것을 그려보시면서 자주 태극기 집회의 소식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태극기 집회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촬영해 놓으신 사진들을 선고자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엽서를 제작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실 때는 마찬가지로 선고자 방송 전화번호 010-2507-4861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 chrisrift@nate.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1차 엽서에 대한 주문 신청은 2017년 12월 8일 금요일부터 시작해 주시면 발송은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